교재 8페이지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적 공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 실무와 연말정산 실무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누락된 처음에 누락된 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등록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실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사례는 사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우리가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기본 사항부터 부양가족 명세까지 등록하는 부분인데, 자, 사원 1001번 나세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세무에 대한 부분, 인적 사항 있는 부분들 입사 연월일부터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표준월액을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가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기본적으로 나세무 본인에 대한 부분은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 나이가 73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쭉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 박상아. 박상아는 배우자고 60세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대상자가 되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 김민철. 자녀 김민철은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무시하고 생계와 생계와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장애인으로 선택하게 되면 추가공제에서 장애인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까지 적용이 되는 자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가 되겠습니다. 자부는 이영자. 이영자는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은 장애인 부부일 때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는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김민수. 김민수 초등학생이고요. 11살이고 20세 이하로 해서 자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김민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이고 자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김수규, 김수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수규 부분도 연세가 84세로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공제 대상자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부양가족 공제 현황이라고 해서 전체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 코드 1002번에 있는 안기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에서 생산직으로 등록을 하시는데 전년도 총급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년도 총급여는 F8번에 부양가족 블록이라고 하는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전년도 총급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총급여액을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불러와서 반영해서 월정액 급여와 전년도 총급여 비과세 기준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판단해서 급여 계산할 때, 세액 계산할 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서도 앞에서 나세무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과 마찬가지로 요건에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에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창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창식에 대한 부분도 기본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요령과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 명세 쪽에서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송명구는 2급 장애 판정받았고 2015년 12월 30일 날 장애가
치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친 백낙연은 연세가 6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나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 송명덕. 삼촌은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죠. 부양가족은 부부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이기 때문에 삼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송진열 90세 이상이고 경로부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당해연도 11월 달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머니 최막내라고 해서 할머니도 연세가 87세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해서 경로부대 추가 공제로 경로부대 선택하셔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사원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급여에 있어서 비과세와 과세 급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과세와 과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